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북유럽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북유럽은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여러 나라를 북유럽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동화와는 좀 다르지만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거인의 안주인. 옛날에 여러 명의 왕자를 둔 왕이 살았습니다. 왕자가 전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수많은 왕자 중 유일하게 막내 왕자만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는 것보다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하지만 왕은 그런 막내 왕자의 뜻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막내 왕자에게 세상에 나가보라고 말해주었지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 왕자는 며칠 돌아다니다 한 거인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거인의 시중 드는 일을 하기로 했지요. 다음날 아침 거인은 염소를 돌보러 마당에 나가며 왕자에게 일렀습니다. 오늘은 마구간을 깨끗하게 치워놓아라. 그것만 다 해놓으면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얼마나 편한 주인을 만났는지 알겠지? 그러나 시킨 일은 무조건 잘 끝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묵고 있는 방 말고 다른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 그랬다가는 내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거인이 나가자 왕자는 이 방 저 방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마구간이야. 이따가 청소해도 되겠지.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어. 다행이야. 거인의 다른 방이 궁금한데 살짝 엿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방에 무엇을 숨겨둔 걸까? 왕자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냄비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불이 없는데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기한 냄비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더니 냄비 안에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모두 동으로 변했습니다. 우와, 대단한 수프인데 모르고 맛보았다가는 목구멍이 콱 막히겠는걸. 왕자는 곧바로 다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도 역시 불 없이 부글부글 끓는 냄비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부글거리는 냄비에 머리카락 몇 가닥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머리카락이 은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람? 아버지 궁전에도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프는 없었는데. 다음으로 왕자는 세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도 불 없이 끓는 냄비가 벽에 걸려 있었고, 왕자는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담갔습니다. 머리카락은 번쩍번쩍한 금이 되어 나왔지요. 이야, 이런. 누구는 설상가상이라더니 나는 갈수록 금상첨화구먼. 저 방 안에서는 무엇을 끓이고 있으려나. 왕자는 곧장 4번째 방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방에는 냄비 대신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의 얼굴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왕자는 태어나서 그렇게 눈부신 외모의 공주는 처음 보았습니다. 왕자를 보고 까무러치게 놀란 공주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곳에서 뭐하고 계세요? 아, 저는 어제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일자리라고요? 맙소사, 어서 여기서 도망치세요. 왜 그러시죠? 저는 아주 편한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마구간만 청소하면 되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끝마칠 생각이신데요? 당신이 쇠스랑으로 마구간에 있는 오물을 퍼내고 나면 그보다 10배나 많은 오물이 도로 들어올 거예요. 일단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쇠스랑을 거꾸로 쥐고 손잡이로 오물을 퍼내세요. 그러면 걸음이 저절로 날아갈 거예요. 고마워요, 공주. 그렇게 할게요. 왕자와 공주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지요. 이윽고 밤이 되자 공주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구간을 치우는 게 좋겠어요. 알겠어요, 공주. 마구간에 도착한 왕자는 쇠스랑으로 오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구간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걸음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제야 왕자는 공주가 말해준 대로 쇠스랑을 거꾸로 쥐고 손잡이로 오물을 퍼냈습니다. 그러자 마구간이 순식간에 말끔해졌지요. 일을 마친 왕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흥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거인이 염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마구간 청소는 끝냈냐? 네, 주인님. 말끔히 치워 놓았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거인이 성큼성큼 걸어가서 보니 왕자의 말대로 마구간은 아주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거인이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 안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거지? 틀림없어. 내 놈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왕자는 동태 눈처럼 흐리멍텅한 표정을 짓고 대답했습니다. 안주인이요? 그게 뭔데요?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발요. 알았어. 그만해. 곧 보여줄 테니. 다음날 거인은 염소를 몰고 나가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데려다 놔라. 그것만 하면 쉬어도 좋다. 넌 정말 편한 주인을 만난 줄 알아. 아, 그리고 어제 말한 대로 다른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가는 목을 비틀어 놓을 테다. 거인은 염소떼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왕자는 중얼거렸지요. 맞아. 넌 정말 편한 주인이지. 얼른 가서 공주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머지않아 공주는 내 여자가 될 거야. 공주는 자신을 찾아온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거인이 어떤 일을 시켰나요? 아, 별거 아니에요. 언덕에 올라가 거인의 말만 끌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야 뭐 어렵지 않죠. 말 타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저는 아주 험한 말도 많이 타봤답니다. 그렇지만 그 일 당신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이 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아마 말의 콧구멍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을 거예요. 저 문 뒤에 걸려있는 재갈이 보이시죠? 재갈을 가져가서 말의 턱에 거세요. 그러면 말이 온순해져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왕자와 공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왕자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언덕 위의 말을 새까맣게 잊고 지냈지요. 저녁이 되자 공주는 왕자에게 일렀습니다. 거인이 돌아오기 전에 어서 말을 데려와요. 왕자는 그제야 일어나서 재갈을 챙겨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공주의 말대로 말은 콧구멍으로 쉴 새 없이 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기회를 엿보다가 말이 입을 벌린 틈을 타 재갈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말은 양처럼 온순해졌지요. 왕자는 말을 잘 길들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인은 왕자를 보자마자 대뜸 물었습니다. 너 언덕 위에 있는 말을 집으로 잘 데려왔느냐? 네, 주인님. 분부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은 처음 봤어요. 그래, 내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구나. 거인이 마구간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왕자의 말대로 말이 있었습니다. 거인은 의심하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너 이번에도 내 안주인과 대화했지? 분명해. 내 머리로는 백날이 지나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텐데. 왕자는 최대한 멍청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도대체 안주인이 뭔데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네요. 아니야, 됐다. 곧 만나게 될 거다. 다음날 새벽 거인은 염소를 몰고 숲으로 가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옥에 가서
불로 된 세금을 받아오거라. 그 일만 끝나면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쉬어도 된다. 넌 정말 편한 주인을 만난 줄 알아라. 거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왕자는 볼멘 소리로 궁시렁거렸습니다. 편한 주인이라고? 참나, 편한 주인 좋아하시네. 매일 어려운 일만 시켜대면서. 거인이 안주인이라 부르는 공주를 만나러 가야겠어. 공주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받아올 수 있을지 알고 있을 거야. 왕자는 전전날에 찾아갔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자를 본 공주는 반갑게 인사를 한 뒤 물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오늘은 거인이 무슨 일을 시키던가요? 지옥에 가서 세금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데요? 그야 당신이 알려줘야죠. 난 이제껏 지옥에 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길을 안다고 해도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걸요. 그렇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 언덕 아래 있는 커다란 바위로 가세요. 그곳에 있는 곤봉으로 바위 정면을 두드리면 불길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거인의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세요. 얼마나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면 잊지 말고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왕자와 공주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즐거웠던 탓에 왕자는 또 해야 할 일을 까먹었지요. 저녁이 되어 공주는 왕자에게 해야 할 일을 다시 알려주었고, 그제야 왕자는 길을 나섰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도착한 왕자는 곤봉으로 바위 정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바위가 열리더니 안에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의 눈과 코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얼굴은 온통 이글거렸습니다. 괴물은 불꽃을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안녕하세요. 거인이 세금을 받아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가져갈 건데? 제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가겠습니다. 말이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이라고 말하지 않다니 행운이로구만. 자, 나를 따라 바위 안으로 들어오게. 바위 안에는 금과 은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자갈밭에 구르는 돌만큼이나 많았지요. 왕자는 자신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금과 은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온 거인은 콧노래를 부르는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왜 그리 좋지? 지옥에 가서 세금은 받아왔느냐? 물론이죠, 주인님. 어디에 두었는데? 저기 의자 위에 자루 보이시죠? 자루를 열어보세요. 어디 보자. 거인은 의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자루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금은보화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또
또 내 안주인과 이야기했지. 척 보면 알 수 있어. 정말 그랬다면 내 놈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네? 안주인이라고요? 어제도 안주인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오늘도 또 그러시네요. 그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대체 그 여자가 누구길래 그러세요? 정말 딱 한 번이라도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좋아, 기다려. 내일 직접 만나게 해줄 테니까. 와, 고마워요, 주인님. 농담 아니시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날 아침 거인은 왕자를 데리고 공주에게 갔습니다. 안주인, 이놈의 목을 쳐서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냄비에 넣고 푹 끓여라. 수프가 완성되면 날 부르고. 잠시 후 거인은 긴 의자에 눕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지요. 그러고는 상처에서 나온 피 3방울을 냄비 안에 떨어뜨렸지요. 그 다음 누더기, 신발 밑창, 온갖 쓰레기를 긁어 모아 냄비 안에 넣었습니다. 냄비가 부글부글 끓는 동안 공주는 상자 안에 금을 잔뜩 채우더니 소금, 문 뒤에 걸려있는 물통, 황금 사과, 황금 암탉과 수탉을 챙겼습니다. 이윽고 공주는 왕자와 함께 거인의 집에서 달아났지요. 거인의 집에서 벗어나 조금 달려가니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시작했습니다. 한편 의자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거인은 기지개를 키며 외쳤습니다. 아직 멀었나? 그러자 냄비 안에 떨어져 있던 왕자의 첫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걸요. 대답을 들은 거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거인은 몸을 뒤틀며 물었지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내 말 안 들려. 잠이 덜 깬 거인은 냄비를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때 왕자의 두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되었어요. 거인은 반대편으로 눕더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푹 자고 일어난 거인은 기지개를 활짝 켜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다 안 되었다는 거냐? 세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인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가 대답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물론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거인은 공주를 부르며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들릴 리 없었지요. 아, 잠시 나갔나 보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인은 수프를 맛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냄비 안에는 누더기, 신발 밑창, 온갖 쓰레기만 끓고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분간할 수도 없었지요. 거인은 그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몹시 화가 난 거인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요. 거인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바람을 가르며 공주와 왕자를 뒤쫓았습니다. 잠시 후 거인은 바다 앞에 도착했지만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좋은 수가 있지.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를 불러야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인의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다 쪽으로 몸을 굽히더니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바닷물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저 멀리 배를 타고 도망가는 왕자와 공주가 보였습니다. 공주는 거인을 발견하고는 외쳤습니다. 왕자님, 빨리 소금 덩어리를 버리세요. 왕자는 곧바로 소금 덩어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소금은 점점 커지더니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막는 높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산은 거인도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도 더 이상 거인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거인은 또다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후후, 걱정 없어. 또 좋은 수가 있거든. 거인은 구멍 뚫는 친구를 불러 소금산에 구멍을 뚫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를 시켜 구멍 사이로 물을 들이키게 했지요. 그러나 소금산의 구멍을 다 뚫고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가 막 물을 들이키려고 할 때 공주가 외쳤습니다. 왕자님, 빨리 물병에 든 물을 한두 방울 버리세요. 왕자가 물을 한두 방울 버리자 다시 바닷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가 물을 들이키기 전에 반대편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거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왕자와 공주는 왕자의 아버지가 있는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공주가 맨몸으로 궁전에 들어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말에라도 태워서 드리고 싶었지요. 공주, 여기서 10분만 기다리시오. 내가 아버지의 마구간에 가서 말 7피를 끌고 오겠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금방 다녀오리다. 아버지께 소개할 연인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소. 아,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궁전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까맣게 잊히고 말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되리라는 걸 전 알고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잊는단 말이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함께 도망쳐 왔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잊는다고? 공주는 계속해서 왕자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자는 한사코 말과 마차를 가져오겠다며 공주에게 해변에서 기다리라고 했지요. 공주는 하는 수 없이 왕자를 보내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럼 집에 도착하시거든 절대 멈춰서지 마세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멈추는 것도 안 돼요. 곧장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몰아 되도록 빨리 돌아오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막아서더라도 못 본 척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시면 우린 둘 다 불행해질 거예요. 왕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주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했지요. 왕자가 막 궁전에 도착하니 한 왕자의 결혼 축하연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신부의 일가 친척도 궁전에 도착해 있었지요. 막내 왕자를 본 사람들은 그를 애워싸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궁 안으로 데려가려 했지요. 하지만 왕자는 많은 사람을 본체 만체하며 마국간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끌고 나와 공주에게 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궁 안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위해 차려진 맛있는 음식과 술을 내와서 왕자에게 건넸지요. 하지만 왕자는 맛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신부의 여동생이 사과를 하나 굴리며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 사과라도 좀 드세요.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오셨으니 허기지고 갈증도 나실 거 아니에요. 왕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사과를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왕자는 공주에 대한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내가 왜 말과 마차를 끌고 나왔지? 여행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군. 왕자는 말을 다시 마구간에 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왕자는 자신에게 사과를 굴려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한편 공주는 해변에 앉아 하염없이 왕자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해변을 떠나 궁전 가까이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숲속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두막에는 고집이 세고 심술궂은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오두막에 들어가 노파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여기에서 잠깐 묵어가도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안 돼. 이곳엔 아무나 들일 수 없어. 부탁드려요. 제가 집세는 후하게 드릴게요. 네. 공주의 끊임없는 간청에 노파는 결국 오두막의 한 공간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집 안이 너무 어둡고 지저분하네요. 제가 말끔하게 치워두겠어요. 안 돼. 이곳에 묵어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지만 공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금을 한 주먹 쥐더니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금이 녹아 벽난로 위로 부글부글 끓어 넘쳐 오두막 전체로 퍼졌습니다. 집 안과 밖은 온통 금으로 칠해졌지요. 안타깝게도 노파는 멋지게 변한 집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 노파는 악마가 나타난 줄 알고 겁에 질려 도망치다가 그만 문에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지요. 다음날 아침 한 치안관이 숲속을 걷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집이 너무 아름다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치안관은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당신 혹시 돈은 좀 있나요? 치안관은 곧바로 집으로 뛰어가더니 저녁쯤이 되어서야 돈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말했지요. 당신은 부유한 것 같으니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이윽고 밤이 되자 치안관과 공주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불 피우는 걸 깜빡 잊었어요. 아니, 그냥 있어요. 내가 나가서 보고 올게요. 치안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를 보러 갔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외쳤어요. 삽을 들거든 제게 말하세요. 지금 막 들었소. 그러자 공주는 하늘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하느님, 그의 손에서 삽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삽아, 너는 제발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석탄을 뿌려. 그날 밤 치안관은 쉬지 않고 석탄을 퍼냈습니다. 아무리 울며 빌어도 석탄은 식지 않았지요. 물론 손에서 삽을 떼낼 수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치안관은 그제야 삽을 놓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몰골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치안관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치안관은 너무 창피해 차마 대답할 수 없었지요. 치안관이 떠난 다음 날 한 법률가가 공주가 살고 있는 오두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오두막이 궁금해 안으로 들어갔지요. 법률가는 오두막 안에 앉아있는 공주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습니다. 그는 치안관보다 더 열정적으로 구원했지요. 공주는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돈이 얼마나 있나요? 법률가는 냉큼 집으로 달려가더니 돈 자루를 챙겨왔습니다. 공주는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문 잠그는 걸 깜빡 잊었어요. 얼른 가서 문을 잠그고 와야겠어요. 아니, 뭐라고? 당신은 여기 있어요. 내가 다녀오지. 법률가는 잽싸게 일어나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법률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지요. 문의 빗장을 잡으면 제게 말해주세요. 지금 막 잡았소. 대답을 들은 공주는 다급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발 하느님, 그의 손에서 문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아, 너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렴. 법률가는 밤새 문을 손을 꼭 붙인 채로 춤을 추었습니다. 법률가가 문을 앞으로 밀려고 하면 문이 그를 뒤로 확 밀치고, 반대로 문을 밀려고 하면 문이 그를 앞으로 확 밀쳤습니다. 불쌍한 법률가는 계속 문에게 두들겨 맞은 셈이지요.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해방된 법률가는 돈자루도 공주도 몽땅 잊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문이 또 춤을 추자며 덤벼들까봐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둥대며 흉한 몰골로 뛰었습니다. 법률관의 꼴을 보는 사람마다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지요. 그로부터 또 하루가 지나고 이번에는 시장이 숲속에 빛나는 오두막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고 역시나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공주는 전전날과 똑같이 시장에게 돈이 많으냐고 물어봤고 시장은 자신이 절대 궁색하지 않다며 돈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돌아온 시장은 앞에 두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는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공주는 시장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찰나 공주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 풀밭에 송아지를 그냥 두고 와버렸네. 당장 가서 외양간에 넣어놔야겠어요. 아, 당신은 여기 있구려. 내가 다녀오지. 시장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뛰어갔습니다. 공주는 또다시 소리쳤지요. 좋아요. 송아지 꼬리를 잡거든 제게 알려주세요. 아, 지금 막 잡았소. 공주는 이번에도 하늘에 대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 제발 하느님, 그의 손에서 송아지 꼬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송아지 꼬리야, 너는 제발 해가 뜰 때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렴. 송아지는 밤새 봉우리로 골짜기로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시장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송아지에게 벗어난 시장은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습니다. 송아지와 한바탕 난리를 치른 뒤라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몰골도 엉망이었지요. 시장은 체면을 생각해 뛰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시장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더 잘 볼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가는 시장을 보며 한동안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왕자들과 신부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네 사람을 태운 마차가 막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마차를 연결하는 고리 하나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게 된 왕자들과 신부들은 풀이 죽었지요. 그때 결혼식에 초대받은 치안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 숲속에 어떤 아가씨가 사는데 그 아가씨의 부삽을 빌리세요. 그건 절대로 부러지지 않거든요. 왕실 사람들은 곧바로 숲속 아가씨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가씨는 흔쾌히 삽을 보내주었고 삽은 마차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자 일행이 다시 떠나려고 하자 이번에는 마차의 바닥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바닥을 만들었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를 사용해도 출발만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법률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 숲에 한 아가씨가 사는데 그 아가씨의 현관 문짝을 빌리세요. 그건 절대로 부서지지 않거든요. 왕실에서는 바로 아가씨에게 정가를 보내 문짝을 빌릴 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이번에도 흔쾌히 문짝을 보내주었지요. 단단한 문짝을 마차 바닥에 깔자 이제 정말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차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6마리가 끌었는데도 말이지요. 12마리까지 말을 늘리고 채찍을 이리저리 휘둘렀지만 마차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좌절에 빠졌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교회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요. 그때 갑자기 시장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금으로 반짝이는 오두막 하나가 있어요. 그곳에 아가씨 한 명이 살고 있는데 그녀의 송아지를 빌리세요. 그럼 해결될 겁니다. 그 송아지라면 아무리 무거워도 끌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송아지가 끄는 마차를 떠올리며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왕의 이름으로 아가씨에게 전가를 보내 송아지를 빌려달라고 했지요. 아가씨는 이번에도 송아지를 내주었습니다. 송아지를 마차에 매자마자 마차는 높이 떠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사람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날뛰었습니다. 덕분에 교회에는 빨리 도착했지만 송아지가 뱅글뱅글 도는 바람에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궁전으로 돌아올 때도 송아지가 어찌나 날뛰던지 눈 깜짝할 사이에 궁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식사하러 간 뒤 혼자 남은 막내 왕자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삽자루, 현관 문짝, 송아지를 빌려준 아가씨를 궁으로 불러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고 싶었지요. 아버지, 만약 그 3가지 물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꼼짝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결혼식도 못 올렸겠지요. 그녀를 궁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내 말이 옳다. 왕은
신하 5명을 숲속의 금빛 오두막으로 보내 아가씨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거절했습니다. 왕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왕께서 몸소저를 데리러 오셔야 기꺼이 초대에 응하겠다고도 전해주세요. 아가씨의 말을 전해들은 왕은 직접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왕과 아가씨는 궁전으로 돌아와 식사 자리에 앉았지요. 식사를 하던 중 아가씨는 거인의 집에서 챙겨온 황금 사과, 황금 암탉과 수탉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암탉과 수탉은 서로 황금 사과를 차지하려고 맹렬히 싸웠지요. 이 광경을 본 막내 왕자가 외쳤습니다. 저것 좀 보게. 닭 2마리가 사과를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구먼. 네, 맞아요. 우리도 거인의 언덕에 갇혀 있을 때 저렇게 목숨 걸고 함께 도망치지 않았던가요? 그 순간 막내 왕자에게 걸려있던 마법이 풀렸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왕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왕자에게 사과를 굴려 마법을 걸었던 신부는 사실 마녀였습니다. 마녀는 말 24마리에 묶여 사지가 갈갈이 찢긴 채로 죽었습니다. 이윽고 왕자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공주와 진짜 결혼식을 올렸지요. 치안관, 법률가, 시장도 2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물론 3 사람 모두 몸이 얼얼하고 발이 아프긴 했지만요. 거인의 안주인. 옛날에 여러 명의 왕자를 둔 왕이 살았습니다. 왕자가 전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수많은 왕자 중 유일하게 막내 왕자만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는 것보다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하지만 왕은 그런 막내 왕자의 뜻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막내 왕자에게 세상에 나가보라고 말해주었지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 왕자는 며칠 돌아다니다 한 거인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거인의 시중 드는 일을 하기로 했지요. 다음날 아침 거인은 염소를 돌보러 마당에 나가며 왕자에게 일렀습니다. 오늘은 마구간을 깨끗하게 치워놓아라. 그것만 다 해놓으면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얼마나 편한 주인을 만났는지 알겠지? 그러나 시킨 일은 무조건 잘 끝내야 한다. 아, 그리고 지금 내가 묵고 있는 방 말고 다른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 그랬다가는 내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거인이 나가자 왕자는 이 방 저 방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마구간이야. 이따가 청소해도 되겠지.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어. 다행이야. 거인의 다른 방이 궁금한데 살짝 엿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방에 무엇을 숨겨둔 걸까? 왕자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냄비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불이 없는데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기한 냄비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더니 냄비 안에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모두 동으로 변했습니다. 우와, 대단한 수프인데 모르고 맛보았다가는 목구멍이 콱 막히겠는걸. 왕자는 곧바로 다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도 역시 불 없이 부글부글 끓는 냄비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부글거리는 냄비에 머리카락 몇 가닥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머리카락이 은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람? 아버지 궁전에도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프는 없었는데. 다음으로 왕자는 세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도 불 없이 끓는 냄비가 벽에 걸려 있었고 왕자는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담갔습니다. 머리카락은 번쩍번쩍한 금이 되어 나왔지요. 이야, 이런. 누구는 설상가상이라더니 나는 갈수록 금상첨화구먼. 저 방 안에서는 무엇을 끓이고 있으려나. 왕자는 곧장 네 번째 방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방에는 냄비 대신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의 얼굴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왕자는 태어나서 그렇게 눈부신 외모의 공주는 처음 보았습니다. 왕자를 보고 까무러치게 놀란 공주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곳에서 뭐하고 계세요? 아, 저는 어제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일자리라고요? 맙소사, 어서 여기서 도망치세요. 왜 그러시죠? 저는 아주 편한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마구간만 청소하면 되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끝마칠 생각이신데요? 당신이 쇠스랑으로 마구간에 있는 오물을 퍼내고 나면 그보다 10배나 많은 오물이 도로 들어올 거예요. 일단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쇠스랑을 거꾸로 쥐고 손잡이로 오물을 퍼내세요. 그러면 걸음이 저절로 날아갈 거예요. 고마워요, 공주. 그렇게 할게요. 왕자와 공주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지요. 이윽고 밤이 되자 공주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구간을 치우는 게 좋겠어요. 알겠어요, 공주. 마구간에 도착한 왕자는 쇠스랑으로 오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구간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걸음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제야 왕자는 공주가 말해준 대로 쇠스랑을 거꾸로 쥐고 손잡이로 오물을 퍼냈습니다.
그러자 마구간이 순식간에 말끔해졌지요. 일을 마친 왕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흥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거인이 염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마구간 청소는 끝냈냐? 네, 주인님. 말끔히 치워 놓았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거인이 성큼성큼 걸어가서 보니 왕자의 말대로 마구간은 아주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거인이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 안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거지? 틀림없어. 내 놈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왕자는 동태 눈처럼 흐리멍텅한 표정을 짓고 대답했습니다. 안주인이요? 그게 뭔데요?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발요. 알았어. 그만해. 곧 보여줄 테니. 다음날 거인은 염소를 몰고 나가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데려다 놔라. 그것만 하면 쉬어도 좋다. 넌 정말 편한 주인을 만난 줄 알아. 아, 그리고 어제 말한 대로 다른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가는 목을 비틀어 놓을 테다. 거인은 염소떼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왕자는 중얼거렸지요. 맞아. 넌 정말 편한 주인이지. 얼른 가서 공주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머지않아 공주는 내 여자가 될 거야. 공주는 자신을 찾아온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거인이 어떤 일을 시켰나요? 아, 별거 아니에요. 언덕에 올라가 거인의 말만 끌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야 뭐 어렵지 않죠. 말 타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저는 아주 험한 말도 많이 타봤답니다. 그렇지만 그 일 당신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이 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아마 말의 콧구멍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을 거예요. 저 문 뒤에 걸려있는 재갈이 보이시죠? 재갈을 가져가서 말의 턱에 거세요. 그러면 말이 온순해져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왕자와 공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왕자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언덕 위의 말을 새까맣게 잊고 지냈지요. 저녁이 되자 공주는 왕자에게 일렀습니다. 거인이 돌아오기 전에 어서 말을 데려와요. 왕자는 그제야 일어나서 재갈을 챙겨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공주의 말대로 말은 콧구멍으로 쉴 새 없이 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기회를 엿보다가 말이 입을 벌린 틈을 타 재갈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말은 양처럼 온순해졌지요. 왕자는 말을 잘 길들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인은 왕자를 보자마자 대뜸 물었습니다. 너 언덕 위에 있는 말을 집으로 잘 데려왔느냐? 네, 주인님. 분부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은 처음 봤어요. 그래, 내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구나. 거인이 마구간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왕자의 말대로 말이 있었습니다. 거인은 의심하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너 이번에도 내 안주인과 대화했지? 분명해. 내 머리로는 100날이 지나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텐데. 왕자는 최대한 멍청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도대체 안주인이 뭔데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네요. 아니야, 됐다. 곧 만나게 될 거다. 다음날 새벽 거인은 염소를 몰고 숲으로 가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옥에 가서 불로 된 세금을 받아오거라. 그 일만 끝나면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쉬어도 된다. 넌 정말 편한 주인을 만난 줄 알아라. 거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왕자는 볼멘 소리로 궁시렁거렸습니다. 편한 주인이라고? 참나, 편한 주인 좋아하시네. 매일 어려운 일만 시켜대면서. 거인이 안주인이라 부르는 공주를 만나러 가야겠어. 공주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받아올 수 있을지 알고 있을 거야. 왕자는 전전날에 찾아갔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자를 본 공주는 반갑게 인사를 한 뒤 물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오늘은 거인이 무슨 일을 시키던가요? 지옥에 가서 세금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데요? 그야 당신이 알려줘야죠. 난 이제껏 지옥에 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길을 안다고 해도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걸요. 그렇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 언덕 아래에 있는 커다란 바위로 가세요. 그곳에 있는 곤봉으로 바위 정면을 두드리면 불길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거인의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세요. 얼마나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면 잊지 말고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왕자와 공주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즐거웠던 탓에 왕자는 또 해야 할 일을 까먹었지요. 저녁이 되어 공주는 왕자에게 해야 할 일을 다시 알려주었고, 그제야 왕자는 길을 나섰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도착한 왕자는 곤봉으로 바위 정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바위가 열리더니 안에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의 눈과 코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얼굴은 온통 이글거렸습니다. 괴물은 불꽃을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안녕하세요. 거인이 세금을 받아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가져갈 건데? 제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가겠습니다. 말이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이라고 말하지 않다니. 행운이로구만. 자, 나를 따라 바위 안으로 들어오게. 바위 안에는 금과 은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자갈밭에 구르는 돌만큼이나 많았지요. 왕자는 자신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금과 은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온 거인은 콧노래를 부르는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왜 그리 좋지? 지옥에 가서 세금은 받아왔느냐? 물론이죠, 주인님. 어디에 두었는데? 저기 의자 위에 자루 보이시죠? 자루를 열어보세요. 어디 보자. 거인은 의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자루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금은보화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또 내 안주인과 이야기했지? 척 보면 알 수 있어. 정말 그랬다면 내 놈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네? 안주인이라고요? 어제도 안주인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오늘도 또 그러시네요. 그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대체 그 여자가 누구길래 그러세요? 정말 딱 한 번이라도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좋아, 기다려. 내일 직접 만나게 해줄 테니까. 와, 고마워요, 주인님. 농담 아니시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날 아침 거인은 왕자를 데리고 공주에게 갔습니다. 안주인, 이놈의 목을 쳐서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냄비에 넣고 푹 끓여라. 수프가 완성되면 날 부르고. 잠시 후 거인은 긴 의자에 눕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지요. 그러고는 상처에서 나온 피 3방울을 냄비 안에 떨어뜨렸지요. 그 다음 누더기, 신발 밑창, 온갖 쓰레기를 긁어모아 냄비 안에 넣었습니다. 냄비가 부글부글 끓는 동안 공주는 상자 안에 금을 잔뜩 채우더니 소금, 문 뒤에 걸려있는 물통, 황금 사과, 황금 암탉과 수탉을 챙겼습니다. 이윽고 공주는 왕자와 함께 거인의 집에서 달아났지요. 거인의 집에서 벗어나 조금 달려가니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시작했습니다. 한편 의자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거인은 기지개를 키며 외쳤습니다. 아직 멀었나? 그러자 냄비 안에 떨어져 있던 왕자의 첫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걸요. 대답을 들은 거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거인은 몸을 뒤틀며 물었지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내 말 안 들려. 잠이 덜 깬 거인은 냄비를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때 왕자의 두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되었어요. 거인은 반대편으로 눕더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푹 자고 일어난 거인은 기지개를 활짝 켜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다 안 되었다는 거냐? 세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인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가 대답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물론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거인은 공주를 부르며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들릴 리 없었지요. 아, 잠시 나갔나 보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인은 수풀을 맛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냄비 안에는 누더기, 신발 밑창, 온갖 쓰레기만 끓고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분간할 수도 없었지요. 거인은 그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몹시 화가 난 거인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요. 거인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바람을 가르며 공주와 왕자를 뒤쫓았습니다. 잠시 후 거인은 바다 앞에 도착했지만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좋은 수가 있지.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를 불러야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인의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다 쪽으로 몸을 굽히더니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바닷물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저 멀리 배를 타고 도망가는 왕자와 공주가 보였습니다. 공주는 거인을 발견하고는 외쳤습니다. 왕자님, 빨리 소금 덩어리를 버리세요. 왕자는 곧바로 소금 덩어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소금은 점점 커지더니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막는 높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산은 거인도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도 더 이상 거인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거인은 또다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후후, 걱정 없어. 또 좋은 수가 있거든. 거인은 구멍 뚫는 친구를 불러 소금산에 구멍을 뚫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를 시켜 구멍 사이로 물을 들이키게 했지요. 그러나 소금산의 구멍을 다 뚫고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가 막 물을 들이키려고 할 때 공주가 외쳤습니다. 왕자님, 빨리 물병에 든 물을 한두 방울 버리세요. 왕자가 물을 한두 방울 버리자 다시 바닷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가 물을 들이키기 전에 반대편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거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왕자와 공주는 왕자의 아버지가 있는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공주가 맨몸으로 궁전에 들어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말에라도 태워서 드리고 싶었지요. 공주, 여기서 10분만 기다리시오. 내가 아버지의 마구간에 가서
말 7피를 끌고 오겠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금방 다녀오리다. 아버지께 소개할 연인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소. 아,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궁전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까맣게 잊히고 말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되리라는 걸 전 알고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잊는단 말이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함께 도망쳐 왔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잊는다고? 공주는 계속해서 왕자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자는 한사코 말과 마차를 가져오겠다며 공주에게 해변에서 기다리라고 했지요. 공주는 하는 수 없이 왕자를 보내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럼 집에 도착하시거든 절대 멈춰 서지 마세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멈추는 것도 안 돼요. 곧장 마국간으로 가서 말을 몰아 되도록 빨리 돌아오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막아서더라도 못 본 척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시면 우린 둘 다 불행해질 거예요. 왕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주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했지요. 왕자가 막 궁전에 도착하니 한 왕자의 결혼 축하연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신부의 일가 친척도 궁전에 도착해 있었지요. 막내 왕자를 본 사람들은 그를 애워싸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궁 안으로 데려가려 했지요. 하지만 왕자는 많은 사람을 본체 만체하며 마국간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끌고 나와 공주에게 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궁 안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위해 차려진 맛있는 음식과 술을 내와서 왕자에게 건넸지요. 하지만 왕자는 맛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신부의 여동생이 사과를 하나 굴리며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 사과라도 좀 드세요.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오셨으니 허기지고 갈증도 나실 거 아니에요. 왕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사과를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왕자는 공주에 대한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내가 왜 말과 마차를 끌고 나왔지? 여행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군. 왕자는 말을 다시 마국간에 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왕자는 자신에게 사과를 굴려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한편 공주는 해변에 앉아 하염없이 왕자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해변을 떠나 궁전 가까이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숲속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두막에는 고집이 세고 심술궂은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오두막에 들어가 노파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여기에서 잠깐 묵어가도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안 돼. 이곳엔 아무나 들일 수 없어. 부탁드려요. 제가 집세는 후하게 드릴게요. 네. 공주의 끊임없는 간청에 노파는 결국 오두막의 한 공간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집 안이 너무 어둡고 지저분하네요. 제가 말끔하게 치워두겠어요. 안 돼. 이곳에 묵어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지만 공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금을 한 주먹 쥐더니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금이 녹아 벽난로 위로 부글부글 끓어 넘쳐 오두막 전체로 퍼졌습니다. 집 안과 밖은 온통 금으로 칠해졌지요. 안타깝게도 노파는 멋지게 변한 집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 노파는 악마가 나타난 줄 알고 겁에 질려 도망치다가 그만 문에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지요. 다음날 아침 한 치안관이 숲속을 걷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집이 너무 아름다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치안관은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당신 혹시 돈은 좀 있나요? 치안관은 곧바로 집으로 뛰어가더니 저녁쯤이 되어서야 돈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말했지요. 당신은 부유한 것 같으니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이윽고 밤이 되자 치안관과 공주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불 피우는 걸 깜빡 잊었어요. 아니, 그냥 있어요. 내가 나가서 보고 올게요. 치안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를 보러 갔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외쳤어요. 삽을 들거든 제게 말하세요. 지금 막 들었소. 그러자 공주는 하늘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하느님, 그의 손에서 삽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삽아, 너는 제발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석탄을 뿌려. 그날 밤 치안관은 쉬지 않고 석탄을 퍼냈습니다. 아무리 울며 빌어도 석탄은 식지 않았지요. 물론 손에서 삽을 떼낼 수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치안관은 그제야 삽을 놓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몰골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치안관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치안관은 너무 창피해 차마 대답할 수 없었지요. 치안관이 떠난 다음 날 한 법률가가 공주가 살고 있는 오두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오두막이 궁금해 안으로 들어갔지요. 법률가는 오두막 안에 앉아있는 공주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습니다. 그는 치안관보다 더 열정적으로 구원했지요. 공주는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돈이 얼마나 있나요? 법률가는 냉큼 집으로 달려가더니 돈 자루를 챙겨왔습니다. 공주는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문 잠그는 걸 깜빡 잊었어요. 얼른 가서 문을 잠그고 와야겠어요. 아니, 뭐라고? 당신은 여기 있어요. 내가 다녀오지. 법률가는 잽싸게 일어나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법률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지요. 문에 빗장을 잡으면 제게 말해주세요. 지금 막 잡았소. 대답을 들은 공주는 다급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발 하느님, 그의 손에서 문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아, 너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렴. 법률가는 밤새 문을 손을 꼭 붙인 채로 춤을 추었습니다. 법률가가 문을 앞으로 밀려고 하면 문이 그를 뒤로 확 밀치고, 반대로 문을 밀려고 하면 문이 그를 앞으로 확 밀쳤습니다. 불쌍한 법률가는 계속 문에게 두들겨 맞은 셈이지요.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해방된 법률가는 돈자루도 공주도 몽땅 잊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문이 또 춤을 추자며 덤벼들까봐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둥대며 흉한 몰골로 뛰었습니다. 법률관의 꼴을 보는 사람마다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지요. 그로부터 또 하루가 지나고 이번에는 시장이 숲속에 빛나는 오두막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고 역시나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공주는 전날, 전전날과 똑같이 시장에게 돈이 많으냐고 물어봤고 시장은 자신이 절대 궁색하지 않다며 돈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돌아온 시장은 앞에 두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는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공주는 시장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찰나 공주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 풀밭에 송아지를 그냥 두고 와버렸네. 당장 가서 외양간에 넣어놔야겠어요. 아, 당신은 여기 있구려. 내가 다녀오지. 시장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뛰어갔습니다. 공주는 또다시 소리쳤지요. 좋아요. 송아지 꼬리를 잡거든 제게 알려주세요. 아, 지금 막 잡았소. 공주는 이번에도 하늘에 대고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하느님, 그의 손에서 송아지 꼬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송아지 꼬리야, 너는 제발 해가 뜰 때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렴. 송아지는 밤새 봉우리로 골짜기로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시장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송아지에게 벗어난 시장은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습니다. 송아지와 한바탕 난리를 치른 뒤라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몰골도 엉망이었지요. 시장은 체면을 생각해 뛰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시장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더 잘 볼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가는 시장을 보며 한동안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왕자들과 신부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네 사람을 태운 마차가 막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마차를 연결하는 고리 하나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게 된 왕자들과 신부들은 풀이 죽었지요. 그때 결혼식에 초대받은 치안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 숲속에 어떤 아가씨가 사는데 그 아가씨의 부삽을 빌리세요. 그건 절대로 부러지지 않거든요. 왕실 사람들은 곧바로 숲속 아가씨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가씨는 흔쾌히 삽을 보내주었고 삽은 마차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자 일행이 다시 떠나려고 하자 이번에는 마차의 바닥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바닥을 만들었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를 사용해도 출발만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법률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 숲에 한 아가씨가 사는데 그 아가씨의 현관 문짝을 빌리세요. 그건 절대로 부서지지 않거든요. 왕실에서는 바로 아가씨에게 정가를 보내 문짝을 빌릴 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이번에도 흔쾌히 문짝을 보내주었지요. 단단한 문짝을 마차 바닥에 깔자 이제 정말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차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6마리가 끌었는데도 말이지요. 12마리까지 말을 늘리고 채찍을 이리저리 휘둘렀지만 마차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좌절에 빠졌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교회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요. 그때 갑자기 시장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금으로 반짝이는 오두막 하나가 있어요. 그곳에 아가씨 한 명이 살고 있는데 그녀의 송아지를 빌리세요. 그럼 해결될 겁니다. 그 송아지라면 아무리 무거워도 끌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송아지가 끄는 마차를 떠올리며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왕의 이름으로 아가씨에게 전가를 보내 송아지를 빌려달라고 했지요.
아가씨는 이번에도 송아지를 내주었습니다. 송아지를 마차에 매자마자 마차는 높이 떠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사람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날뛰었습니다. 덕분에 교회에는 빨리 도착했지만 송아지가 뱅글뱅글 도는 바람에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궁전으로 돌아올 때도 송아지가 어찌나 날뛰던지 눈 깜짝할 사이에 궁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식사하러 간 뒤 혼자 남은 막내 왕자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삽자루, 현관 문짝, 송아지를 빌려준 아가씨를 궁으로 불러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고 싶었지요. 아버지, 만약 그 세 가지 물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꼼짝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결혼식도 못 올렸겠지요. 그녀를 궁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내 말이 옳다. 왕은 신하 5명을 숲속의 금빛 오두막으로 보내 아가씨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거절했습니다. 왕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왕께서 몸소 저를 데리러 오셔야 기꺼이 초대에 응하겠다고도 전해주세요. 아가씨의 말을 전해들은 왕은 직접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왕과 아가씨는 궁전으로 돌아와 식사 자리에 앉았지요. 식사를 하던 중 아가씨는 거인의 집에서 챙겨온 황금 사과, 황금 암탉과 수탉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암탉과 수탉은 서로 황금 사과를 차지하려고 맹렬히 싸웠지요. 이 광경을 본 막내 왕자가 외쳤습니다. 저것 좀 보게, 닭 2마리가 사과를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구먼. 네, 맞아요. 우리도 거인의 언덕에 갇혀 있을 때 저렇게 목숨 걸고 함께 도망치지 않았던가요? 그 순간 막내 왕자에게 걸려있던 마법이 풀렸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왕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왕자에게 사과를 굴려 마법을 걸었던 신부는 사실 마녀였습니다. 마녀는 말 24마리에 묶여 사지가 갈갈이 찢긴 채로 죽었습니다. 이윽고 왕자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공주와 진짜 결혼식을 올렸지요. 치안관, 법률가, 시장도 2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물론 3사람 모두 몸이 얼얼하고 발이 아프긴 했지만요.